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우리가 2부 권력의 새로운 이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통적 권력과 현대적 권력의 비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통적 권력과 현대적 권력의 차이가 어떤 점이 있나요? 네, 정리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권력의 전반적인 권력 개념의 전반적인 이렇게 변천 과정을 쭉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서 몇 가지 특징들을 정리했잖아요. 오늘은 그것을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전통적인 의미의 권력이 갖는 특징과 현대적인 의미의 권력이 갖는 특징, 이렇게 두 개를 크게 좀 큰 차원에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적인 권력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권력 개념의 핵심은 강제력과 지배, 그리고 중앙 권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권력은 군주, 국가, 정부, 군대와 같은 특정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힘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지배, 탑다운 방식의 일방적인 지배로 이해를 했고, 피지배자는 그 권력에 복종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또한 권력의 대부분의 방법은 물리적인 강제력, 즉 폭력이나 법적인 처벌 같은 것들을 중요한 권력 행사 방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중세 때 보면 무슨 고문하고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또 홉스나 로크나 마르크스 시대까지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경제적 지배 구조 속에서 작동하는 강제적인 힘으로 인식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홉스나 로크의 얘기를 살펴봤잖아요. 그런가 하면 마르크스는 사회 구조적으로 권력을 받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특징적이었지만, 마르크스 역시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지배의 형식으로 받다라고 하는 점에서 전통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적인 권력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에 의해서든지 법에 의해서든지 경제적 지배에 의해서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통적 권력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집권적이다. 권력은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강제적이다. 폭력을 동반하거나 법률과 경제적인 착취의 방법이었었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로는 일방적이었다. 탑다운 방식이다. 지배와 복종을 기본적인 운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즉 군주가 됐든 국가가 됐든 자본가가 됐든 특정한 기관을 통해서 독점되고 행사됐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적 의미의 권력은 무엇이 다를까요? 현대적 의미의 권력은 세 가지 차원에서 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관계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분산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담론과 정보를 중심으로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권력이 단순히 군주나 정부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다층적으로 작동한다고 보았습니다. 푸코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힘이라고 보았습니다. 푸코는 감시나 훈육이나 담론을 통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던 것이죠. 또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강제력뿐만 아니라 지식, 정보, 네트워크, 문화적인 규범과 같은 요소들을 통해서 행사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또 병원에서의 의사의 처방, 이런 것들을 예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누엘 카스텔스는 디지털 시대의 권력을 네트워크 권력이라고 하면서 권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보와 데이터이다. 즉 정보와 데이터를 통해서 권력이 형성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력이 이렇게 사회에 편재하고 그 다음에 또 지식과 정보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형성되다 보니까 시민사회와 개인의 역할이 점점 커지면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상호작용적이고 변화 가능한
매우 유동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현대적인 의미의 권력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산적이죠. 그래서 권력은 어디에서나 편재하고 그리고 네트워크화된 것이다. 그리고 관계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이 되는 거죠. 어떤 기구나 조직 내에서의 관계뿐만 아니라 조직과 조직, 집단과 집단을 넘어서는 관계를 통해서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서 권력은 형성되고 작동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요. 세 번째는 권력은 이제는 대단히 미시적으로 작동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푸코가 얘기한 미시 권력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나 대통령이나 국회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심지어는 가정에서나 친구 관계에서도 작동하는 작은 단위에서도 권력은 행사되는 것으로 미시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이 현대적인 권력 개념에서는 정보와 담론, 지식,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말한 것을 표로 만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권력 개념에 있어서는 전통적 권력은 강제적이고 지배적이며 중앙집권적인 반면에 현대적 의미의 권력은 관계적이고 분산적이고 네트워크적이다. 권력 행사 방식에 있어서 전통적 권력은 물리적인 강제력을 중심에 뒀다면 권력 행사 방식 역시도 현대에 와서는 정보, 담론, 감시, 훈육, 네트워크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행사된다. 작동 방식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권력은 위에서 아래로 탑다운 방식이고 일방적인 방식이었다면 현대에 와서는 분산적이고 상호작용적이고 유동적인 방식으로 작동한다. 정당성의 근거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것은 신의 권위에 의해서든지 법에 의해서든지 경제적인 소유에 의해서 정당성이 확보되었다면 현대적 권력은 사회적 관계와 담론, 정보 등을 통해 가지고 정당성이 확보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상가로는 전통적 권력은 홉스, 로크, 마르크스 같은 사람을 들 수가 있다면 현대적 권력은 푸코나 카스텔스 같은 사람을 들 수 있겠죠. 권력의 형태에 있어서도 국가 중심적이고 계급 지배 중심적이었다면 현대에 이르러서는 다층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개인까지도 모두 권력 행사가 가능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권력 변화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전통적 권력은 특정 집단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현대적 의미의 권력은 늘상 관계가 변함에 따라서 권력 관계도 변화하는 대단히 유동적인, 누가 권력을 가지는지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상황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통적 권력에서 현대적 권력으로의 변화를 핵심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권력은 단순한 물리적 강제력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 미디어, 또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 감시 시스템 등등이 결합해서 행사되는 하나의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속에서는 시민사회와 각 개인도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동적인 시대, 주체화된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전통적 권력과 현대적 권력의 차이를 공부를 했는데 의미가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